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신가요? 경기도를 보는 새롭고 세밀하게 챙겨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마음은 곧 저희의 마음이란 생각으로 도민 한 분이 1,200만 경기도민이란 생각으로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규제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도정을 반석 위에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양평군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건가요? 사랑하는 고 존경하는 10만 7천 양평 국민의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직 20년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치적 지압점이 발판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경험이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정치의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더욱 귀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경기도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아무래도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구대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최대 현안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수와 진보라는 교육의 편가르기식 정치적 형태는 더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놓고 특정 세력이 자신의 이익과 지향점을 교육에 풀어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오직 올바른 역사적 인식과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지식과 인정을 가르치는 전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리 속에 교육까지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 지역을 경제 개발 등 급속한 경기 변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소규모하게 통폐합 학교 운동부 육성, 교육재정,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금연 프로그램, 무상급식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교육보완제도 등 다양한 현안들을 산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은 교육위원들과 현장 행정의 전문가들을 소중한 정치적 목적을 공익에 적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육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지난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도교육청이 지금 일선학교에 적용하려고 하는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내에서의 교무와 일반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학교행정지원센터형과 학교행정통합형 등 두 가지 방안을 마련, 일선 학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인 학교행정지원센터형은 지구별 클러스터를 구성해 도시의 경우 급이 같은 3 내지 6개의 농어촌 지구 경우 읍면 단위, 지역 단위의 초, 중, 고 3 내지 6개의 행정실을 통합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은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기존 학교 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마저도 지구별 클러스터에서 출장을 통제해야만 가능할 테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촌의 경우 학교 간의 일을 거리가 커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테고, 이 같은 비효율적인 업무 폭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요. 클러스 센터장은 맡을 5급 대상자가 부족해 정원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학교 교무 행정 통합표는 교사 필수 업무와 비교과 교사 업무를 제한 행정 업무를 기존의 행정실로 재배치해 학교 행정을 통합하는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교감이 교사와 필수 업무를 총괄해 처리하게 하고
그 나머지 업무를 행정실장이 총괄하게 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실 인력보다 많은 인력이 보강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즉, 이 같은 시행에 앞서 선진국 사례는 물론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과 일선 학교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시금 청취해 종합적인 안을 도출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교육청이 말하고 있는 학교 행정 효율화 방안이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 또 경기도 교육 정상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인류의 미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와 경기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진실함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여 명 남직한 전교생이 다니는 시골 학교가 폐교가 예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골 학교가 신임 교장 선생님 한 분의 분야별 특성화 교육을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이끌어 학교를 살아낼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교생 악기 다루기, 체험학습을 통한 산교육, 지역 전문가, 교육 참여 선생님들의 개인별 학생 전담 교육, 또 원어민 영어 강사를 통한 영어 생활화, 학교 졸업생들의 교육 참여 등 부족한 예산을 탓하기 전에 리더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활용해 1년 만에 전교생이 70명이 넘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오직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롭고 진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모든 교육 현안이 뚜렷이 하나의 맥락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상화는 가장 학생다운 마음과 학생다운 입장을 이해하고 경험과 지식을 채워 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현실과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정상화는 지혜로운 리더와 학생의 입장에서 진실하게 마주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이 진실한 교육으로 학생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진짜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그렇게 교육의 인프라가 잘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은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못하겠다고 하는 일을 그 누군가는 해냅니다. 바로 우리는 힘들다는 것을 넘어 해낸다는 뿌리 깊은 정신을 가진 민족입니다. 경기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부터 바르게 세우고 일상 교육의 현장에 있는 학부모 한 사람의 얘기라도 듣는 것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